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자, 2차 전지, 그리고 그린 뉴딜 등등 시세가 나오고 침체되고를 반복하면서 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저 영상은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산업에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라, 팔아라 이러한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니고, 왜 이 업황을 주목해야 하는지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얼마 안 남았죠. 2021년은 메모리 상승 사이클과 기술 변화 사이클이 서로 맞물리는 시기라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 D램의 EUV 공정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임이 초미세,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의 집약적인 기술 변화를 우리는 감지해야 하고, 3D 낸드는 단수를 더욱 높이면서 초집약적인 기술 고도화가 이뤄질 것임은 분명하다 말씀드리는데, 자, 뭐 말만 들어서는 뭐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변혁이 감지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결국 이러한 기술 변화의 사이클에서, 시기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점, 이미 우린 20년 가까운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변화와 기간적 사이클을 통해서 죽는 기업과 살아남는 기업을 지켜봤고,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선택받았다면 그 기업은 엄청난 힘의 연속성을 가진 성장 기업으로 움직일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2021년은 위 이미지에서도 보시듯 전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가 사상 최대치일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투자해? 참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게 핵심이죠. 왜 투자가 확대됐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도 그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텐데, 불과 10년 전에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태동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너무 일반화된 디바이스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 좀 더 빠른, 좀 더 집약적인 기능들을 갖다 붙이면서 지금의 휴대폰은 참 컴퓨터보다 비싸기도 하고, 오히려 웬만한 저가 컴퓨터보다 사양이 높죠, 더. 그리고 이미 디지털 카메라는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배경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낸드 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D램, 이 D램 위주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은 생산량을 늘리겠다, 캐파 확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당장은 이건 내년 중반이나 내후년의 문제인 거고, 지금 당장은 진일보한,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의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야만 후퇴하지 않고 시장을 선도하겠죠. 지금은 기술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면 이 기술 변혁에 도태되지 않고 편승하는 기업이 뭘지 우리는 계속 찾아봐야겠죠. 자, 시스템 반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은 알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죽어가는 업황 아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죽을 순 없습니다. 물론 프라이스 다운이 될 수는 그냥 가격 다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없는 환경은 상상할 수가 없죠. 여기에 이미 D램 수요와 낸드 수요, D램 수요와 낸드 수요의 비트그로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생산량의 증대보단 기술력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시점, 당연히 공급은 한정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평행선을 이룰 때 메모리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올해 메모리 사업은 4세대 10나노급 D램과 7세대 V낸드 개발로 기술 격차를 확대하겠다, 여기에 주력할 것이다, 이미 기술력을
초격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택 캠퍼스 2라인에 8조 원 규모의 3D 낸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 하반기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진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본격적인 날개를 필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그 전에 3D 낸드가 왜 필요한데? 이러한 질문에는 정말 간단해요. 기존의 2D 낸드가 1층짜리 주택이라면 3D 낸드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면적은 최소화하면서 단수 높이면서 초집약적인 반도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라나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선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 시 연결고리를 가진 종목들은 많습니다. 매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가진 기업들을 살펴본다면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그리고 반도체용 포토레스트를 만들고 있는 동진세미캠, 장비 쪽에서는 YIK, 그리고 테스, 원익 IPS, PSK 정도를 들 수가 있겠고, 파츠 쪽, 부품 쪽에서는 TCK, 하나머티리얼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솔브레인을 언급하자면, 일단 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대표적인 소재 국산화 기업으로 우리에게 인식된 종목인데, 고순도 불산, 즉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에칭가스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면서 점유율 확대도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국내 수요 70에서 80%까지 공급 가능한 생산 캐파를 구축한 상황이고, 웬만한 공급량을 이제 다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수소의 경우 SK 머티리얼즈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솔브레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기체 형태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내 첫 국산화 성공했다면, 솔브레인은 액체 형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불화수소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또 구분이 돼요. 식각 방법에는 건식과 그리고 습식 이렇게 구분이 또 되는데, 건식의 경우가 이 SK 머티리얼즈 불화수소 형태이고, 습식의 형태가 액체 형태, 불화수소가 솔브레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미세 공정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액체 형태보다는 기체 형태의 건식 식각을 사용해야 할 텐데, 솔브레인의 습식, 식각은 앞으로 확대될 미세 공정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타당해요. 근데 미세 공정이 이건 조금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식각 공정에서는 결국 습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정 바운더리가 한계가 분명한 기체 초미세 공정에만 조금 집약되는 이 기체 형태의 불화수소보다는 액체 형태의 불화수소가 몇십 배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기체와 액체 용도가 다를 뿐 액체 형태의 불화수소라고 해서 사용량이 다운될 것이라 보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이렇게 수주를 낼 때도 건식과 습식 둘 다 수주를 하죠, 보통. 어찌되었든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가 확대되면 될수록 솔브레인도 그 성장성을 점쳐볼 수 있다, 비례해서 점쳐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차트 안 볼게요. 솔브레인은 별도로 자세히 종목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PSK가 눈에 띄는데, 반도체 전 공정 장비에서 PR 스트립과 클리닝 장비를 만들고 있고, 현재 글로벌 1위 공급사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는 전체 46%의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PR 스트립이 뭐냐면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포트레스트가 찌꺼기들이 막 생겨요. 이런 포트레스트 막을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신모델 V7이라고 하죠. V7 공정에서 도입할 계획인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V7 공정에 도입 예정인 장비예요. 그걸 만드는 기업이 PSK다. 그리고 현재 램 리서치가 독점 공급했던 장비 웨이퍼, 그러니까 장비 웨이퍼 엣지, 클리닝 이런 클리닝 장비도 국산화 성공하면서 PR 스트립과 클리닝 장비 모두 낸드 공정에 우선 도입이 예정된 장비이기 때문에 낸드 투자에서의 수혜 강도가 더욱 부각될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매 관점은 따로 PSK
영상으로 말씀드리겠고, 왜 낸드 투자 확대가 PSK의 수혜로 올 수 있는지 부분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테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3D 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 쉽게 이해하시라 말씀드렸죠. 테스트는 이렇게 아파트처럼 쌓아 올리는 증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낸드가 위로 쌓이는 이러한 고단수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를 증축하는 장비도 필요해지겠죠. 즉 낸드의 고단수에 따른 하드마스크 증축 장비 필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삼성전자의 이러한 3D 낸드는 5세대가 92단, 6세대가 128단까지 고단수화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하드마스크 층도 두껍게 쌓아야 하기 때문에 하드마스크 증축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드라이클리닝 장비의 비메모리 라인도 테스에 있어서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인데, D램과 낸드 라인 공급에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 라인에도 신규 진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비메모리 공정에서는 제거해야 되는, 왜냐면은 많이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뭐 잔여물이나 고체 입자 이러한 그 잔여물들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 공정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청소한다 이런 개념으로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대한 수요도 비메모리 쪽에서 테스트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고객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설에 따른 생산량 확대 시기가 온다면 테스트 또한 비례해서 움직일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산량의 확대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YIK 살펴볼 텐데, 이 회사는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한 반도체 메모리 검사 장비, 테스트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하고 있죠. 주요 제품은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낸드양 투자 확대와 함께 YIK 또한 낸드양 어드밴 테스트의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거의 점유율 8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자, 급변하는 반도체 사이클에 제대로 편승하겠다는 YIK의 발빠른 움직임이고, 삼성전자는 이 YIK에 지분 투자를 한 상황이죠. 7월에 470억 규모의 유증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는 왜 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TCK 보겠습니다. TCK는 여기 보이시죠? 이 링, 이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 애칭 공정할 때 그 장비, 여기 안에 이 원형판, 이 장비 아래에 배치되는 소모품이에요.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쓰다가 버리고 이런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근데 왜 TCK의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주목이 받냐면 기존에도 당연히 대체할 수 있는 그 실리콘 링이 있었죠. 실리콘 링이나 쿼츠 링은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그 주기가 짧았어요. 너무 빨리 쓰고 버려 했던 상황이라면, 이 TCK가 만든 이 실리콘 카바이드 재질의 링은 부품 사용 주기를 연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일지라도 그 수명이 조금 길어요. 당연히 고객사들 환장해서 좋아하죠. 자,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이고, 현재 3D 낸드 플래시 고단수화에 따른 필요한 이 카바이드 링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세계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강한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낸드의 기술 변화에 있어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수요 증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와요. 이 수요가 먼저 동반이 돼요. 먼저 반응할 거예요. 해서 TCK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턴도, 내가 수혜를 조금 받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그 텀의 기간적 수요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TCK가 빠를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와 매매 관점은 개별적으로 TCK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고, 자,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는데 사실 이 외에도 관련주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본 것이고, 오늘 영상은 당장의 시장에서의 핫한 움직임을 추종하는 투자 관점도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무엇이 움직임을 가져갈까에 대해 살펴본 것이고,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과 기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생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개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매 관점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 체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조금 느리네요. 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페이지에서 무료 체험 신청하는 방법과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